안녕하세요. 복받은 이야기입니다. 구독하시면 복이 찾아오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백화점 가전 코너의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고요한 매장에 울려 퍼집니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면서 차갑던 공간이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서진은 이미 1시간 전부터 출근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얀 블라우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채 냉장고 표면의 지문 하나하나까지 닦아내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서진 씨네요. 매장 매니저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오며 미소를 짓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살짝 미소를 보이지만 눈가에는 어딘가 피곤한 기색이 스쳐 지나갑니다. 벌써 3개월째 이른 출근을 하고 있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져요. 9시 정각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친 채 냉장고 앞에 섭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단골 손님이었어요. 서진은 즉시 자세를 바로 하고 다가갑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들어온 제품 보러 오셨나요? 그런데 이거 전력 소비량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서진은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제품 사양서를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가족 구성원과 생활 패턴까지 고려한 맞춤형 설명이었어요. 고객의 표정이 점점 밝아집니다. 이 사람한테 사면 정말 믿을 수 있겠네요. 다른 곳은 대충 설명만 하던데. 고객이 만족스럽게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동안 서진은 뒤편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었어요. 또 저 사람이네. 저러니까 우리가 힘들지. 맨날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까지 비교당하잖아. 서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듭니다. 웃고 있는 얼굴 뒤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와요.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는 도시락 냄새와 함께 여러 목소리가 뒤섞입니다. 서진이 들어서자 대화가 잠시 끊어집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요? 네, 다음 달이에요. 강남에 신혼집 마련했다면서요? 부럽네요. 서진은 애매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그 눈빛들 사이에서 서진은 샌드위치를 조용히 씹었습니다. 퇴근 후 도영과 만나 인테리어 잡지를 보는 시간. 카페 창가 자리에서 도연은 색색의 인테리어 사진들을 넘기며 신이 납니다. 역시 신혼집은 강남이어야 해. 압구정이나 청담 쪽으로 알아보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수입으로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서진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그의 태도가 조금씩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매장의 VIP 고객인 최나경이 다가왔어요. 늘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녀가 서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남편 될 분 참 멋지시네요. 나경의 시선이 도연에게 머물렀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서진은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일기장을 펼쳤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써내려갑니다. 모든 게 완벽한데 이상하게 불안하다. 결혼도 코앞이고 일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럴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시큰거린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 풍경을 바라보며 서진은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이 순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곧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퇴근 시간이 되자 백화점 가전 코너는 하루 종일의 분주함이 가라앉으며 조용해집니다. 서진은 마지막 고객의 배송 일정을 확인하며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 두었어요. 그때 20년 넘게 이 매장에서 일해온 김 선배가 가방을 메며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선배님도 수고하셨어요. 김 선배는 잠시 서진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서진아,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마. 갑작스러운 말에 서진은 손을 멈추고 선배를 바라봅니다. 김 선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말이야. 선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입니다. 마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쓰라린 지혜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게 진짜 실력이고 진짜 강함이지. 서진은 선배의 말에 담긴 진정성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저는 넘어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김 선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타까움과 걱정이 뒤섞인 그 얼굴에는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렴. 선배가 떠난 후 서진은 혼자 남은 매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선배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했을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여느 때처럼 북적였습니다. 서진이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다른 층 직원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저 사람 진짜 부럽다. 결혼도 잘하고 인생이 술술 풀리네. 남편 될 사람도 대기업 다니고 잘생겼다면서 강남에 집까지 마련했다고 하던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제 그럴 수 있을까? 목소리들에는 부러움보다는 시샘에 가까운 감정이 배어 있었어요. 서진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져 식욕마저 사라졌어요. 며칠 후 나경이 VIP 라운지에서 새로운 제품 상담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진이 카탈로그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고 있는데 나경이 갑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 준비가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그런데 즐거워요. 신랑 되실 분이 참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나경의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왠지 모르게 경계심이 들었어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났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언제 한번 따로 인사드리고 싶네요. 워낙 괜찮아 보이셔서. 나경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서진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가슴 한편이 불편해지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과 카페에서 만났을 때 서진은 나경과의 대화를 언급했어요. 오늘 VIP 고객분이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다면서요. 아, 그래. 누군데? 도연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별것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최나경이라는 분이에요. 되게 우아하고 예쁘신 분이에요. 아, 그 사람. 도연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서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아니, 모르지. 그냥 이름이 예뻐서. 도연은 얼른 화제를 돌렸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기 전까지 김 선배의 말과 나경의 미소, 그리고 도연의 미묘한 반응을 떠올렸어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데 아직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완벽해 보이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일까요? 서진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말 오후 강남의 대형 가구 매장은 신혼부부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진과 도연도 그중 한 커플이었어요. 도연은 매장 안내도를 펼쳐보며 어디부터 둘러볼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침실 가구부터 보자. 그 다음에 거실. 서진은 도연의 팔짱을 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매장을 돌아다니는 동안 도연의 관심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가구의 디자인이나 편리성보다는 브랜드와 가격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이 소파는 이태리 브랜드네. 역시 수입 가구가 급이 다르지. 근데 좀 비싸지 않을까요? 비슷한 디자인으로 더 저렴한 것도 있는데. 서진아, 집은 한번 꾸미면 오래 써야 하잖아. 게다가 우리 집은 강남 대로변에 있어. 그 정도는 맞춰줘야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서진은 가격표를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자신들의 실제 수입과는 거리가 있는 선택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이런 가구 쓴다고? 도연의 말에 서진은 뭔가 서늘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들의 행복보다는 남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조용한 와인바에서 친구들이 모여 앉아 서진은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드디어 청첩장 나왔어요. 다들 꼭 와주세요. 친구들이 청첩장을 돌려보며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그중 한 친구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 요즘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불안해. 왜? 모르겠어. 그냥 너무 다 잘 풀리면 무서울 때가 있잖아. 마치 폭풍 전 고요 같다고 할까? 친구의 말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검진 결과 어때요? 괜찮아.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기저기 삐걱거리긴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결혼하고 나서 더 자주 뵐게요. 서진아, 엄마가 한마디 할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행복할 때일수록 조심해라. 너무 방심하지 말고.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엄마 마음이 그래. 내가 너무 행복해 하니까 오히려 걱정이 되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말을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백화점에서 나경을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나경이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음 달이죠? 네, 3월 15일이에요. 신랑분과는 얼마나 사귀셨어요? 8개월 정도요. 나경이 찻잔을 입에 댄 채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 그 남자분 정말 괜찮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봤는지 자꾸 생각나네요. 어디서 보셨을까요? 글쎄요. 아마 길에서 스쳐 지났나 봐요. 나경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서진은 점점 불편해지는 마음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과 통화를 하던 중에 서진이 나경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나경 씨가 또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혹시 정말 어디서 본 적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처음 보는 사람이야. 하지만 도연의 부정은 너무 빨랐고 너무 단호했어요. 서진은 전화를 끊고 나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왜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한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평소보다 흐릿하게 보였어요. 마치 곧 구름에 가려질 것처럼. 3월 15일 오전 9시 호텔 브라이덜 라운지는 결혼식을 앞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터치를 하는 동안 서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신랑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에 서진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왠지 공허한 미소였어요. 신부 대기실 밖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 축하의 마음으로 왔지만 복도에는 은근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신랑 정말 잘생겼다면서? 강남에 신혼집도 마련했다고 하더라. 부럽긴. 우리 서진이가 정말 복받았네. 한편 식장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하얀 장미로 장식된 버질로드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결혼식 시작 1시간 전 서진은 부케를 들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서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아마 사랑한다는 마지막 인사말이거나 빨리 보고 싶다는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글자들은 서진의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나경과 떠난다.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공항 출국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영과 나경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휴대폰이 서진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거미줄처럼 금이 갔어요. 마치 서진의 마음처럼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놀라며 달려왔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현실감이 사라졌어요. 신부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서진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깨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어요. 화면 속에서 여전히 도연과 나경의 행복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식장 직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신부님, 식이 곧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듯 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대신 대답했어요. 잠깐만요. 신부님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식장에서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교통체증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신랑이 왜 안 와?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니겠지? 사회자는 당황하며 식장 매니저와 급히 상의했어요. 신랑 측 가족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거든요. 서진의 어머니가 신부 대기실로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서진아, 무슨 일이야? 도연이는 어디 있는 거야? 서진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오후 1시, 결혼식 시작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랑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결혼식장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이는 설마라고 중얼거렸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장 밖에서 몇몇 하객들이 이미 SNS에 영상을 올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도망간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깨진 휴대폰 화면을 다시 보니 또 다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나경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사랑이 먼저였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완벽했던 삶이 단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결혼식이 끝난 지 이틀 후 서진의 악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랑이 도망간 결혼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네. 신부 진짜 불쌍하다. 근데 뭔가 있으니까 도망갔겠지. 남자가 결혼식 당일에 도망갈 정도면. 서진은 집에서 휴대폰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댓글들을 읽었어요. 동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악의적인 추측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서진은 용기를 내어 백화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고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그 영상 속 신부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안 됐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결혼식 당일에 도망가다니. 서진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고객을 맞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님들도 어색해하며 다른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매장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서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무실에서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 씨도 알겠지만 요즘 상황이 좀 그래요. 고객들이 불편해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서진 씨 잘못은 아니지만 매장 분위기를 생각해서 잠시 휴가를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결국 서진은 스스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고객들의 수군거림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어요. 하지만 온라인 기사의 댓글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까지 퍼뜨리고 있었어요. 이 여자 백화점에서 일하더라. 완전 허영심 덩어리였을 듯. 강남에 신혼집 마련했다던데 얼마나 돈을 밝혔으면. 남자가 도망갈 만하네. 며칠 후 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진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서진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꼼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애타게 변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문 열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괜찮다는 소리야. 엄마가 밥 해줄게. 문 열어줘. 정말 괜찮다니까요. 혼자 있고 싶어요. 결국 어머니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갔어요. 서진은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들으며 더욱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진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만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밤 서진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째 감지 않은 머리카락이 엉성하게 흘러내렸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뼈만 남은 뺨이 움푹 들어가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한 메아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서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누군가 결혼식 영상을 패러디한 것까지 만들어 올렸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서진의 이름은 이제 인터넷에서 웃음거리로 통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으로부터 숨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직장도 잃고 사랑도 잃고 자존심도 잃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정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빛들,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 서진은 점점 더 깊은 구멍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서진은 마지막 남은 컵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숨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이틀째라면 봉지를 뜯으려던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냉장고에는 달걀 하나와 김치 몇 쪽만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고 서진은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열흘 동안 집에만 있던 서진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했어요.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진은 라면 코너로 향했어요. 가격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가장 저렴한 것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걸었어요. 혹시 서진 씨 맞죠? 서진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들키고 말았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30대 후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깔끔한 인상의 그 남자는 미소를 띠며 명함을 건넸어요. 홈쇼핑 채널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서진은 명함을 받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상품 소개하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능력까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서진은 라면을 계산하고 급히 편의점을 나왔어요. 하지만 준호가 건넨 명함은 왜인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라면을 끓이며 명함을 꺼내 보았어요.
홈쇼핑 채널 TK쇼핑, 프로듀서 김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서진은 명함을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라면을 먹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타고난 재능이라고 했던 그 말도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홈쇼핑 방송에 멈췄습니다. 쇼호스트가 열정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고객들의 실시간 주문이 화면 하단에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 하나면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쇼호스트의 말에 서진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백화점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할 때의 그 순간들, 고객이 만족해하며 구매를 결정할 때 느꼈던 성취감. 서진은 휴지통에서 구겨진 명함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명함을 펼치며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해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솟아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서진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명함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진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해도 되니까 엄마한테 연락 좀 줘. 문자를 읽는 순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까지 고생시키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간절해 보였어요. 김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때 서진은 깨달았어요. 지금이 바로 다시 일어설 때라는 것을.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명함 주셨던 서진 씨요.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때 말씀하신 기회가 아직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한번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눈빛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서진은 홈쇼핑 채널 사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준호는 1층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이 생각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진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일어났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커피 드실까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직원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자신을 알아볼까봐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동정하는 톤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요? 서진이 처음으로 호기심을 보였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 회사에서 일했어요. 10년 넘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잃었어요. 준호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가 제 아이디어를 훔쳐가서 승진했어요. 저는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 쓰고 쫓겨났죠. 서진은 준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배신당한 아픔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업계에서 매장당하다시피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전환점이었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홈쇼핑 채널에서 막내 작가로 시작했어요. 자존심 상했죠.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실력은 어떤 자리에 있든 빛이 난다는 걸. 준호가 커피잔을 들며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 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강해져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는 서진을 작은 포장마차로 데려갔어요. 번화가 모퉁이에 있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결혼식 당일에 배신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아직 현실 같지 않아요. 8개월 동안 사귀면서 전혀 몰랐거든요. 사람 마음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저도 1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를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나누며 술잔을 비웠어요. 서진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결혼은 안 하셨어요? 서진의 질문에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게 아내가 있긴 한데 일 때문에 자주 다투게 돼요.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린다고 하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홈쇼핑 채널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정교한 조명과 카메라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쇼호스트들이 리허설하는 모습을 보며 서진은 긴장감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떨려요. 저도 첫 방송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옆에서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을 때였어요. 서진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또 야근이야? 집에는 언제 와? 미안해.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심해. 집에서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 조금만 참아줘. 이 일만 끝나면.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맨날 그 소리야.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의 아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일이라고 했잖아. 요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자 있다며? 그 사람 때문은 아니고.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순전히 일이라고. 정말로? 정말이야. 걱정하지 마. 서진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준호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내분과 통화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제 때문에 오해받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얼마 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요. 원래 일 때문에 자주 그러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서진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좋은 기회를 준 준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방송 리허설 날 서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립스틱을 바르다가 삐뚤어져서 다시 지우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명 감독이 각도를 조절하고 카메라맨은 앵글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제품 설명서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내용을 점검했어요. 서진 씨, 준비되셨나요? 준호가 다가와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처음이니까 긴장되는 게 당연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리허설이 시작되자 서진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갑자기 목이 바짝 말랐어요.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던 말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이 더듬거리자 스태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봅시다. 준호가 리허설을 중단시켰어요. 서진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하지만 준호의 위로도 서진의 불안감을 가라앉히지는 못했어요. 2번째, 3번째 리허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본을 보면서도 말이 꼬이고 제품명을 잘못 말하는 실수까지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해보죠. 결국 리허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괜찮을까? 너무 긴장하는 것 같은데. 백화점에서 일했다고 해서 방송이 되는 게 아닌데. 서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함께 걸었어요. 서진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첫날은 누구나 어려워해요. 스태프들이 실망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이틀 후 드디어 첫 생방송 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 주방용품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서진은 아침부터 제품에 대해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방송 시작 10분 전 서진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할 수 있어.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하지만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다시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너머로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품을 들어 올리려는데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 밥솥은 말이 계속 막혔습니다. 스태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식 당일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 후로 어머니께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사드리지 못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진실해졌습니다. 대본에 없던 이야기였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어요. 이 밥솥으로 어머니께 맛있는 밥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주세요.
눈물을 닦으며 서진이 제품을 정성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설명보다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였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응원의 메시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봤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저도 어머니께 사드리고 싶어요. 주문 전화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시작 30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완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스태프들이 서진에게 달려와 축하했어요. 대박이에요. 첫 방송에서 완판이라니. 진짜 대단해요. 시청자 반응도 최고였어요. 준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진 씨, 정말 놀라워요. 진짜 타고난 것 같아요. 그 후로 서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는 국민 쇼호스트라는 별명이 붙었고 시청자들의 팬카페까지 생겼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서진을 위한 전용 코너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서진의 발견이라는 코너였습니다. 무명 중소기업들의 좋은 제품들을 서진이 직접 발굴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한 것은 시골 할머니가 만든 수제 김치였습니다. 이 김치는 정말 특별해요. 할머니가 50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담그신 거예요. 서진의 진심 어린 설명에 시청자들이 또다시 감동했어요. 할머니의 김치도 방송 당일 완판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서진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신문 기사와 인터넷 뉴스에 서진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국민 쇼호스트. 진정성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서진. 서진은 꿈만 같았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집에 틀어박혀 있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서진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팬카페 회원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방송할 때마다 시청률이 치솟았어요. 홈쇼핑 채널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신인 호스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방송국 로비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겪은 아픔이 시청자분들께 전달된 것 같아요. 서진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중소기업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서진이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반겼어요. 회사 전체가 서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서 인터넷을 보던 서진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전 약혼자 도연, 해외 사업 대성공으로 화제. 기사에는 도연과 나경이 유럽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힘들게 다시 일어서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역시 남자가 현명했네. 저런 여자랑 결혼 안 해서 다행. 지금 홈쇼핑에서 우는 연기하는 거 보면 역겹다. 진짜 사연이 맞나? 다 연출인 것 같은데. 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성공하면서 생긴 안티팬들의 악성 댓글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방송에서도 영향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실수가 잦았습니다.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에도 변화가 보였어요. 오늘 왜 이상해? 뭔가 어색하네.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방송이 끝나고 준호가 다가왔어요. 서진 씨,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준호는 눈치챘어요. 혹시 인터넷 댓글 보셨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봤는데요? 하지만 서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진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이었어요. 글쓴이는 서진의 전 동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면서 서진의 과거를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원래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매출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결혼식 파탄도 사실은 서진 잘못이 클 거예요. 남자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방송에서 우는 것도 다 연기예요. 원래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글이 퍼지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팬카페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서진을 믿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서진은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겨우 일어선 것 같았는데 또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출근길에서도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호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짜 저 사람이 맞나? 뭔가 이상하긴 했어. 너무 완벽했잖아. 서진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빠른 걸음으로 회사에 들어갔어요. 사무실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동료들이 서진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동정 섞인 눈빛도 있었지만 의구심을 품은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준호만은 변함없이 서진을 지지해 주었어요. 서진 씨,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에서 서진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웃음도 어색하고 제품 설명도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청률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방송이 끝나고 서진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나일까? 아니면 그들 말이 맞는 걸까? 자신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성공 이후로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자신의 인터뷰 영상이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은 자신감 넘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때의 기분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나 보네. 서진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진이 회사에 출근하니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어요. 준호가 서둘러 서진을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서진 씨,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회의실에는 방송국 임원진과 법무팀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서진 앞에 놓았어요. 최근 온라인에서 서진 씨에 대한 루머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우려인가요?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걱정하고 있어요. 몇몇 대기업에서는 이미 광고 계약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누군가 서진의 과거 백화점 근무 기록을 입수해서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 불만 처리 기록까지 세세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임원이 태블릿을 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진의 숨겨진 진실, 백화점 시절 고객 불만 다수, 완벽한 쇼호스트에 가면 뒤 숨겨진 이야기. 기사 내용은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들이 서진의 과거를 증언한다며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당분간 방송 출연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말에 서진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제라는 게 얼마나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요. 아마 한 달에서 2달 정도. 회의실을 나온 서진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어요. 준호가 따라오며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진 씨,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라고요? 제 인생이 다시 무너지고 있는데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진 씨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네. 최나경 씨가 명예훼손으로 서진 씨를 고소했어요. 내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나경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명예훼손이요? 방송에서 과거 일을 언급하면서 최나경 씨를 간접적으로 지목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진은 기억을 되짚어봤어요. 첫 방송에서 배신당한 이야기를 할 때 특정 인물을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추측으로 나경을 지목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서진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변호사는 합의를 권했지만 나경 측에서는 강경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서진의 통장에는 방송료로 번 돈이 조금 있었지만 5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그 사이 회사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함께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경쟁사로 이직했어요. 그 직원은 서진의 방송기획안과 중소기업체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갔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왜 갑자기? 준호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마 더 나은 조건을 제시받았을 거예요. 요즘 서진 씨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서진은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자신을 믿고 따랐던 직원까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타격이 왔어요. 주요 광고주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것이었습니다. 회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상황이었어요. 서진 씨,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요. 회사 대표가 서진을 불러 말했습니다. 당분간 무급휴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복귀시켜 드릴게요. 무급휴직이라는 말에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서진을 위로하려고 술자리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대화 중간에 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준호의 아내였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동료랑 있어. 또 그 여자랑 있는 거야? 요즘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서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자신 때문에 준호까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서진 씨, 정말 괜찮아요.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준호가 떠나고 혼자 남은 서진은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적들의 공격은 점점 거세어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악성 댓글과 협박성 메시지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결국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과거의 김 선배 말을 떠올렸습니다. 중요한 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하지만 지금의 서진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무급휴직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서진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어요.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대표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서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투자자들이 전부 손을 뗐어요. 서진 씨 사건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다면서요. 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매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몇 군데서 인수의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가 건넨 서류를 보니 회사 매각 추진 계획서였어요. 서진이 키워온 서진의 발견 코너도 그동안 도와준 중소기업들과의 관계도 모두 새로운 소유주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직원들이 대거 퇴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과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 카메라맨들, 작가들까지 모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었어요. 준호마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진 씨, 정말 미안해요. 다른 방송국에서 제의가 왔거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해해요. 가족 생각하셔야죠.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지지자마저 떠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준호가 떠나고 나서 서진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활기차게 돌아가던 이곳이 이제는 유령성 같았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둘 계약을 해지해 왔어요. 서진이 정성껏 발굴했던 중소기업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서진보다 안정적인 판로가 더 중요했어요. 서진 씨,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채널과 계약하기로 했어요. 시골 할머니가 만든 김치를 소개했던 업체 대표의 전화였어요. 당분간 서진 씨와는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울었어요. 자신을 믿고 함께했던 사람들마저 모두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매각 서류를 펼쳐놓고 바라봤어요. 회사를 매각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관계들, 그리고 꿈까지 모두요. 변호사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나경 측에서 합의 조건을 더 강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7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공개사과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천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회사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라고 하네요. 서진은 절망스러웠어요. 회사를 매각해도 빚만 남게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하러 갔어요. 텅 빈 공간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서진의 발견 포스터를 떼어내면서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꿈에 그리던 성공을 맛봤다가 다시 모든 걸 잃게 되다니.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진은 빈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 문자였어요. 결혼 준비할 때 받았던 대출금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수입이 끊기면서 연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소파에 앉아 매각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써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 뻔했지만 그래도 법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어요. 서진은 매각 서류에 천천히 서명을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서 서진은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소파에 쓰러졌어요.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절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선배님 말씀이 맞았네. 세상은 정말 공정하지 않아. 서진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악성 댓글들과 협박성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더 이상 볼 힘도 없어서 휴대폰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암울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흘 동안 서진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모두 친 채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냉장고는 이미 텅 비었지만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듣지 않으려 했지만 노크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서진아,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더 약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문 좀 열어줘. 엄마가 많이 걱정돼서 왔어.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형편없었습니다. 머리는 엉성하게 흘러내렸고 며칠째 씻지 않아 얼굴이 기름져 보였어요. 문을 열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서진아. 이게 무슨 몰골이야? 어머니는 서진을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였어요. 서진의 어깨가 많이 말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슨 괜찮다는 소리야. 뉴스 다 봤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는 서진을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내면 어떡해. 엄마가 죽 끓여줄게.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서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가져온 쌀과 재료들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한마디 할게. 부엌에서 죽을 저으며 어머니가 말했어요. 성공이 뭐 그리 대단한 건 줄 알았니? 엄마. 엄마한테는 내가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 웃음이 더 소중해. 어머니의 말에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는 내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행복이야. 하지만 전 실패했어요. 또 모든 걸 잃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죽을 그릇에 담아 서진 앞에 놓았습니다. 실패가 아니야. 너는 다시 일어섰잖아.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자랑스러워.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서진에게 건넸어요. 서진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어머니가 떠주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진이 마침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어도 돼. 실컷 울어. 어머니는 서진의 등을 계속 토닥여 주었어요. 서진은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아픔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뭘 잘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세상이 힘든 거야. 어머니의 손이 서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한번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섰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서진은 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강한 아이라는 걸 알아.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어머니는 서진과 함께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서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진 봐. 내가 5살 때야. 사진 속 서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수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행복해 보이죠? 그래. 별것 아닌 일에도 막 웃곤 했어. 나비만 봐도 좋아하고 꽃만 봐도 신기해하고. 어머니가 사진을 넘기며 말했어요. 사람은 원래 행복하게 태어나는 거야. 복잡한 건 나중에 생기는 거고. 서진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엄마,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우선 밥부터 제대로 먹어. 그 다음에 생각하자. 어머니의 현실적인 조언에 서진은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서진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어린 시절처럼 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요? 욕심이 나쁜 건 아니야. 문제는 그 욕심을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지. 어머니의 말에 서진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을까요?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래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서진은 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등져도 엄마만은 내 곁에 있을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진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오랜만에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이제 다 포기하자. 서진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의 포기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움 같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간 지 3일 후 서진은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지만 답답한 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서진 씨 맞나요? 뒤돌아보니 50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대박 수제비 사장 이민수라고 합니다. 서진이 서진의 발견 코너에서 소개했던 수제비집 사장이었어요. 서진은 당황스러워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요즘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서진 씨를 찾아온 거예요. 이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서진 씨 덕분에 저희 가게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죠.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희끼리 모임을 가졌어요. 서진 씨가 도와주신 사장님들 20명 정도가요. 이민수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저희가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당장 생활비는 될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실 수도 있는데. 서진이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이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 씨,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그냥 작은 가게 사장들이에요. 큰 기업도 아니고 돈도 별로 없어요. 이민수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서진 씨가 우리를 믿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서진 씨를 믿을 차례예요. 그때 멀리서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김치 할머니, 수제 비누 사장님, 천연꿀 농장 아저씨까지 모두 서진이 방송에서 소개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머, 서진 씨. 김치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 속상해서 잠도 못 잤죠? 할머니, 이렇게 오시면 안 되는데요. 저 때문에 할머니들까지 욕먹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가 무서워? 수제 비누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진 씨 덕분에 우리 애들 대학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은인을 어려울 때 모른 척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천연꿀 농장 아저씨가 말했어요. 돈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어요. 다른 무기요? 진실이요. 그리고 서진 씨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요. 이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쓴 거예요. 서진 씨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대해주셨는지 말이에요. 글을 읽어보니 서진이 이들을 도운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방송 뒤에서 일일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봤던 일,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 준 일, 심지어 개인적으로 자문까지 해준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서진 씨예요. 카메라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서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누군가 나경 씨와 재벌 회장의 부정한 거래 증거를 제보했어요.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부정한 거래요? 여론 조작이에요. 서진 씨를 타겟으로 한 체계적인 네거티브 공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나경과 재벌 회장이 서진을 제거하기 위해 온라인 여론 조작 업체까지 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동거래 내역과 지시 문서까지 다 있어요. 이걸로 역고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준호였어요. 서진 씨, 저예요. 준호 씨,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준호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방송국에서 제안이 있어요. 서진 씨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저와 함께요? 네,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증언도 화제가 되고 있고 부정한 여론 조작 의혹도 불거지고 있어서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다시 방송가로 돌아갈 자신이 있을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물론이에요. 서진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서진과는 달랐어요. 성공에 대한 욕심보다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진은 어머니가 남겨둔 메모를 다시 읽어봤어요.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진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서진은 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이번에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서 있는 서진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서진 씨,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들의 질문에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저보다는 같은 피해를 당할 뻔한 다른 분들이 걱정이에요. 검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경과 재벌 회장이 체계적으로 여론 조작을 벌였다는 증거가 속속 나왔어요. 온라인 댓글 조작, 가짜 제보 유포, 심지어 서진의 개인정보 유출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특보가 나왔어요. 재벌 회장 김모 씨와 최나경 씨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수갑을 찬 나경이 검찰청을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전에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저 사람도 참 불쌍해요. 옆에서 뉴스를 보던 어머니가 말했어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저런 짓을 하다니. 이튿날부터 언론의 보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민 쇼호스트 서진, 여론 조작의 희생양이었다. 진실을 이겨낸 서진의 용기, 중소기업들이 증명한 진짜 서진의 모습, 인터넷 댓글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서진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사과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서진 씨 죄송합니다. 진실을 모르고 함부로 판단했어요. 이런 음모가 있었다니 믿을 수 없네요. 서진 씨 힘내세요. 진짜 팬 여기 있어요. 하지만 서진은 이런 변화에 대해 담담했어요. 예전 같으면 기뻐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준호가 제안했던 새로운 방송국에서 정식으로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서진 씨만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방송국 국장이 직접 나와서 말했어요. 중소기업을 돕는 콘셉트는 유지하되 더 큰 규모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좋은 기회였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왔던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한다는 게 그분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어요. 방송국에서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한 달 후 서진과 함께하는 진짜 이야기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방송에는 수제비집 사장 이민수가 출연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들 때문이었어요. 이민수가 카메라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아토피가 심해서 첨가물 없는 음식을 먹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예전처럼 상품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기다렸어요. 서진 씨 완전히 달라졌네요. 더 진짜 같아요. 몇 달 후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현상이 되었어요.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영향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늘었고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서진의 회사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하지만 서진은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이익보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돌아왔어요. 떠났던 직원마저 사과하며 복귀를 요청했지만 서진은 거절했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을 다시 믿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1년 후 서진의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상장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중소기업 사장들, 방송국 관계자들,
그리고 진짜 팬들까지. 상장식 단상에 선 서진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배신이 시작이었지만 끝은 감사였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서진은 진정한 승리를 선언했어요. 앞으로도 진실과 진정성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상장식이 끝나고 나서 서진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불과 2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에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 딸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이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내가 진짜 성공했다는 걸 깨달았다.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상장식이 끝나고 2년 후 서진은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차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주차장은 조용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뒤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어요. 예전에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셔츠를 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도연 씨? 서진은 놀라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마주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도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서진의 차에 앉았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나경이랑 헤어졌어.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해외 사업도 다 망했고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서진은 도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저 과거의 인물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식 날 그런 식으로 떠난 것도 나경이랑 도망친 것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알고 있어요. 서진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도연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서진은 잠시 도연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도연 씨, 고마워요. 뭐가? 날 떠나줘서요. 도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해요. 진짜 저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도연 씨도 진짜 자신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요. 서진아,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서진은 도연에게 인사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나서며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예요. 서진아. 일 끝났어? 네,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내일 시간 되세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그래, 좋지. 우리 딸이 사주는 거면 뭐든 맛있어.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서진은 차를 몰며 라디오를 켰어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서진은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어요. 예전에는 비싸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의점 직원이 인사했어요. 서진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진은 발코니로 나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불빛 뒤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맑고 상쾌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수제비 집 이민수 사장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서진 씨 덕분에 오늘도 매출 대박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좋은 음식 만들어주셔서요.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김치 할머니였어요. 서진아, 우리 손녀가 너 보고 꿈이 생겼다더라. 할머니처럼 정직하게 장사하고 싶다고. 서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서진은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 책상에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 하루를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 도연을 만났다. 예상했던 것보다 평온했다. 화도 나지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를 덮는 기분이었다.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다. 남의 시선도 성공에 대한 강박도 과거에 대한 원망도 모두 내려놓았다.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내가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불을 끄자 방이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모든 게. 그리고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새로운 여행을 꿈꾸며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복받은 이야기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복이 찾아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